안녕하세요. 연중연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앵글로 만나는 거는 조금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여행 영상이나 브이로그만 올렸었는데 약간 2026년도부터는 조금 심리에 대한 얘기나 약간 내 마음을 집에서 힐링하는 법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 이런 앵글로 찾아왔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이때쯤이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상담을 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약간 제가 집단 상담을 가도 이 문제나 이 고민에 대해서는 많이들 다루는 문제인데요. 어떤 걸까요?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는 강박입니다. 강박. 우리가 새해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새해에 들어오면 뭘 쓰죠? 목표를 세웁니다. 가장 많이 하는 목표,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할 건데 헬스장을 끊어요. 근데 헬스장에 한 달 뒤에 사람이 적어지고 2달 뒤에 사람이 적어지고 3달 뒤에도 사람이 적어지겠죠? 우리의 이 목표들을 자연스럽게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목표를 안 지키는 건 사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목표를 안 지키면서 오는 이 다른 사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나는 왜 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끌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왜 오는가가 중요해지는데요. 이게 오는 게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박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 강박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강박이 어떻게 하면 해소될 수 있고 안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강박을 풀어내는 미술 치료를 해보는 걸 오늘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거부터 알고 갈 겁니다. 우리는 왜 잘해야 된다에 집착할까요? 사실 잘하고 싶은 마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잘해야 된다에 집착을 하냐면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건 사실 나를 지키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이걸 잘해서 이런 걸 이뤄서 나의 건강을 이뤄내고 싶다. 나 이런 거 잘해서 내 자기 개발을 완성시키고 싶다. 다양한 목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나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이 목표들이 나를 찌르는 칼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칼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칼들은 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나 뭐 잘한다고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랑 실수하면 안 돼. 너는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실수는 나쁜 걸 하는 두려움.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기준 있죠. 아, 그래도 내가 30살인데 이 정도는 해내야지. 아, 그래도 내가 20살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이제 대학생인데 이 정도는 해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오는 사랑받는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사실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아이들이 최고 이것만 해도 박수를 받잖아요. 인정받고 사랑받는 경험은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크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방금 말한 이 4가지의 모든 것들이 겹치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는 스스로를 아주 힘들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생기는 이 잘해야 된다가 나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저를 찌르는 칼이 된다면서요. 맞아요. 우리가 그거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강박은 언제 나타나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문제는 잘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요. 너무 높을 때 생기는 게 강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강박은 언제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 쉬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다. 쉬면서 막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 오늘 1시간의 텀이 생겼어.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담과 상담 사이에 텀이 생기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근데 이럴 때 약간 쉬고 싶어요. 진짜 쉬고 싶고 막 내가 누워서 잠깐 자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약간 그 마음이 불편해. 내가 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그 시간에 일지를 써야 될 것 같고 막 다양한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잠깐의 휴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휴무를 갖고 있을 때도 막 누워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져. 콩닥콩닥하고 나는 이러고 있으면 약간 삶을 왜 헛살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높은 기준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든 제대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완벽하면 물론 너무 좋죠. 근데 뭐든 완벽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실수에도 과하게 자책한다.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너는 너무 이걸 잘못했어. 나한테 엄하게 채찍질하는 사람도 기준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진짜 너무 많은데 이거를 내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진짜 시도도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섯 번째, 칭찬보다 지적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도 기준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준비가 완벽히 되어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내한테는 보통 강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이런 강박들이 겹치게 됩니다. 이게 하나씩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이렇게 보따리 오렌지 게임처럼 막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게 내 마음의 적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결국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목표를 세우는 게 나쁜 건가요? 우리는 그러면 새해에 목표를 안 세우면 되는 건가요? 그럼 강박이 생기는 이유는 목표 때문이라면서요. 이 목표를 가는 길에 있어서 기준이 너무 높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목표를 안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표를 그럼 안 세우면 되지 않나요? 근데 목표 안 세우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목표는요, 아주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강박이 생기는 이유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강박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인데요. 목표를 향해 가는 나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기준이 높은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 가는 나를 너무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강박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내 목표의 기준을 낮추라는 말들이 아니라 이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를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설계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하고 싶어. 나 이거 완벽하게 할 거야. 진짜 완벽하게 모래성 쌓아야지. 가 아니라 충분히 괜찮게 완성되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하면 안 돼. 너 이거 진짜 실패하면 안 돼. 실패는 진짜 큰일이 나는 거야가 아니라 이 실패도 과정이야. 우리 다음에 이 실수를 좀 줄여보자. 한번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 실수 절대 하지 말고 우리 한 발자국 올라가 보자가 돼야 되는데 실패하면 안 돼. 너 실패는 죽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 실패도 과정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 너 진짜 잘해야 돼. 너 완전히 잘해야 돼. 너 이번에 이거 다이어트 하기로 약속했고 나랑 돈도 냈으니까 너 완전히 잘해야 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시작하는 내가 장하다 해주셔야 돼요. 너 시작했어. 그래, 이번에도 너가 시작을 했어. 그래, 네가 누워만 있는 애들 운동이라는 걸 끊었다니 너무너무 장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바꾸는 연습이 가장 기본적인 강박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첫 번째는 기준 재설정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강박이란 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강박적으로 잘하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강박적으로 잘하려는 이유는 실수하면 다칠까봐라는 마음이 제일 큰 겁니다. 우리가 다칠까봐 몸을 사리는 거랑 똑같이 실수하면 내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박은 내 마음의 보호장치이기도 해요. 너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누군가가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강박이라는 애가 나쁜 애가 아니었어. 이 강박은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너무 앞에서 애쓰는 마음이야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방식이 과했을 뿐이지 내 마음은 결국 나를 사랑해서 나온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조차도
아까 말한 다시 강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 이거 못했지? 못해서 그런 건데 왜 네가 이거를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해? 네가 이렇게 강박적인 사고를 하니까 그게 또 문제인 거야 하면서 거기에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강박은 나에겐 좋은 겁니다. 근데 내 방식이 과했던 거지 강박이란 이 친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신다면 이 강박이라는 게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게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강박이 심할수록 우리는 성과만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성과제입니까? 주변의 어른들도 그렇고 사실 명절이나 설날에 이렇게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언제 결혼할 거니? 언제 어떤 실적을 낼 거니? 돈은 얼마나 벌고 있니? 뭐 이런 잔소리도 많이 듣는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과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돈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스스로는 나한테 성과를 안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조용히 좀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나는 이대로도 충분해. 오늘의 나는 너무 잘했어. 너답게 하는 게 진짜 잘한 거야. 너가 잘할 수 있는 거 나는 알고 있어. 근데 조금만 다시 보고 가보자. 조금만 실수해도 일어서서 가보자. 괜찮아. 여기까지도 잘한 거야. 다독이면서 가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강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약간 그 강의를 나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이렇게 영상에서 설명하는 게 조금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겨서 그런가 약간 조금 떨리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한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고 나의 강박이 어떤 것 때문에 생겼구나까지만 이해하셔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 전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잘했어요. 나 너무 잘했어. 그럼 제가 이번에는 강박을 조금 풀어낼 수 있는 미술 기법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해요. 이 기술 기법 한번 따라해 보시면 조금 내가 마음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돼를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해볼까요? 사실 완벽하게 하려면 짠! 이런 종이보다는 진짜 A4 용지나 도화지가 제일 좋기는 한데요. 오늘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가 사실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노트에다 할 겁니다. 저는 노트에다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완벽하게 하셔도 돼요. 종이 꺼내셔도 되고 그 도화지 들고 오셔서 해도 돼요. 근데 나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챙기기도 귀찮다 하시면 노트에다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노트에다가 펜을 하나 준비해 주시는데 조금 내가 정말로 마음을 잘 풀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색연필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돌돌이 색연필이 제일 좋아요. 돌돌이 색연필로 해주시면 마음이 더 잘 풀릴 건데 물론 돌돌이 색연필이 없을 수 있죠. 그럼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돌돌이 색연필이 가장 좋긴 하지만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자, 우리 그럼 이렇게 저는 볼펜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돌돌이 색연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연필로 할 건데 돌돌이 색연필이 가장 좋다라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노트가 있어요. 이 노트에다가 우리 테두리를 그려볼 건데요. 테두리. 짜잔!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우리 테두리에도 약간 성격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테두리 그리는데 진짜 집중해서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 있고 선을 다 따서 그려야 되는 분이 있고 잘을 써야 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냥 그리시는 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려보세요. 이거 틀려서 저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거는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스트레스가 주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강박을 벗어나는 게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어주세요. 이렇게. 종이에다 그어주세요. 자, 그렇게 그었으면 우리 눈을 감고 그릴 건데요. 눈을 감고 가운데를 쭉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막 그어줄 거예요. 제가 시작해 줄 테니까 시작하고 멈춰 할 때까지 그어볼 겁니다. 그럼 준비, 가운데 점을 찍어주시고 눈을 감아주세요. 준비, 시작!
네, 멈춰주세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이 나타났나요? 이 그림을 그릴 때조차도 내가 뭐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막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막 네모, 세모, 집, 뭐 바다 막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그리신 분들은 다시 마음을 비우고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테두리 그리고 그냥 막 그어주세요. 막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앞으로 넘기셔서 막 그어주신 거 시작하고 멈춰 할 때까지 다시 하세요. 오늘은 강박을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잘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못해도 돼요. 이거 누가 잘해도 돼. 누가 잘할 거야 이거를. 그쵸?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안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볼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여러분 아시죠? 선생님 이 안에서 무슨 숨은 그림들을 찾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보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이렇게 돌리셔도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 4개에서 5개의 그림을 찾을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아예 그림을 진짜 난장판을 만들어놨는데 저는 여기 이렇게 그 대나무 헬리콥터 같은 모양의 꽃이 있습니다. 그 꽃 하나 그리고 모래시계가 있어요. 모래시계 지렁이 바나나 하트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건 하트, 꽃, 모래시계 그리고 지렁이 그리고 바나나예요. 여러분들도 다 찾으셨나요? 다 안 찾으셨으면 멈춤 버튼 눌러주시고 찾고 나서 다시 재생 눌러주세요. 자, 그럼 다 찾으신 분들과 함께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건 하트, 꽃, 모래시계, 지렁이, 바나나였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찾은 이것들을 다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나 지을 건데요. 어떤 이야기를 지을 거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앞뒤가 막 안 맞아도 이상해도 결말이 나빠도 괜찮아요. 우리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렁이가 모래시계를 보더니 너무 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꽃을 들고 하트,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하트로 비유를 할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기 위해 가고 있는데 바나나를 밟아서 기분이 안 좋아졌다 라고 썼어요. 저는 그래서 지렁이가 모래시계를 보더니 너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꽃을 들고 하트,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바나나를 밟아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죠. 이 이야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이 이야기의 뒤에 결말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바나나를 밟아서 기분이 안 좋아진 지렁이가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고 있었고 급한 상황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가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한숨을 쉬면서 갔는데 이 좋아하는 사람이 꽃을 너무 행복하게 받으면서 괜찮아, 늦을 수도 있지, 무슨 일 있었어? 하면서 걱정을 해주니까 이 지렁이의 기분이 다시 좋아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결말까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이 테두리를 그리고 이 그림을 난화라고 하거든요. 이 난화를 그리면서까지 이런 이야기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 제 이야기 진짜 볼품 없거든요. 맞아요. 제 이야기라고 볼품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고 뭐 정말 내가 상상이 안 떠올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적었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저는 MBTI가 S라서 이런 상상력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이 과정까지 본인이 해서 이걸 찾아내서 우리가 5개까지 아니어도 3개, 4개 찾아내서 이야기까지 내가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잘했다 해주셔야죠. 이거 사실 못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잘해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그 과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이 목표를 세운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해봤는데 못해서 약간 속상해졌고 내가 이걸 해봤는데 봐봐 나는 이런 것도 못해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찾을 때부터 난 강박을 해소해야지 해소하고 싶어 하고 보셨던 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강박은 몸에 좋은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해요. 근데 이 강박을 없애는 것보다 내가 이 강박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했든 못했든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그래 이런 약간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을 해서 완성시키는 것도 나는 잘했다 라고 성취할 수 있구나, 잘했다, 열심히 했다 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강박을 이기고 싶으셨던 분들, 이거 지금 저랑 활동했는데 이걸 못하신 모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얘가 이 영상을 찾아봤다는 것만으로도 네가 시도한 것도 굉장히 잘한 일이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밌으셨을까요?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담 환경에서도 쓰는 나나야 검사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검사라는 건 여기가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해석도 보통은 해드려요. 근데 오늘 활동 같은 경우는 주제가 내가 내 마음을 풀어내는 연습, 강박에서 벗어나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해야 된다를 낮춰보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강박에 대해서도 배우고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에서도 벗어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어떠셨을까요? 사실 잘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도 조용히 나를 지켜낸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대단하다 느낍니다.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고 쉬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상담 오시는 이런 강박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께 꼭 해드리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도 결국은 넘어지는 날이 생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다 내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너무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도 사실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잘하고 있고 이미 잘 해내고 있고 시작한 여러분들은 정말 모두 칭찬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오늘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강박이 조금 풀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셨으면 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